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알트코인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불장이 오면 다들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장이 와도요,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은요, 오늘 영상은 정말 기초적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세요. 자, 지금 코인판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요, 코인이랑 주식이랑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이랑 주식은요, 완전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 회사 주식은요, 그 기업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시켜요. 그래서 그 수익이 발생하고 실적이 증가하고 이익이 늘어나고 하면 그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코인은요, 달라요. 코인은 실질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큰이 생태계에서 많이 사용될 걸 기대하면서 이 토큰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 토큰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매도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라간 코인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것 말고는 현금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무조건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기업들은 초기 투자자 발행사는 코인을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이 매도만이 알트코인 뭐 암호화폐 기업들이 발행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요걸 아셔야 되고요. 자, 암호화폐 프로젝트는요, 초기에 딱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초기 투자를 받아요. 초기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초기 투자자들한테 코인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발행사들은 운영비를 쓰고요. 초기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에 의존하는 수익 모델의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정 프로젝트들 그렇게 가는 거 있겠죠. 유통량 다 풀었는데도 계속 잘 나가는 코인들, 그래서 가격 안정화되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진짜 좀 소수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은, 알트 코인들은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진행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업비트에 막 올라와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시총이 좀 낮은 애들, 시총 낮은 프로젝트들 있죠. 그런 프로젝트들은 운영을 안 해요. 막 하락장 있죠. 사람들 시장에 관심 없고 이럴 때 가격 밑바닥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거의 뭐 폐업 수준으로 문 닫고 운영 안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엄청 많아요. 그냥 개발자 한두 명이 유지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우리가 관심 없을 때 걔들은 계속해서 뭐 일할 것 같죠. 엄청 막 일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젝트 막 개발하고 막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시총 낮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발행사들은 그 당시에 그냥 현상 유지만 해요. 직원들 다 잘라내고 개발자 한두 명만 놔두고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코인 불장이 또 온다, 비트코인 상승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직원 채용하고 뭐 프로젝트 개발 다시 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은 운영을 하려면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돼서 마켓 메이킹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고 그때 어느 정도 매도해서 이제 하락오고 조정 올 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초기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자,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장이 오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프로젝트에는 초기 투자자가 있고 발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자는 현금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발행사는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 그냥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거래량이 없는데 매도 어떻게 해요? 대량의 물량을 풀어버리면 거래량이 없을 때는 가격이 그냥 완전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일단은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야 이제
뭐 수익 실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가격이 밑바닥에 있는데 거래량만 발생시켜가지고 팔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증가,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초기 투자자들하고 발행사들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막 실적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총 작고 막 이런 애들은 그냥 투자자의 심리 상태하고 시장의 수요가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켓 메이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막 비트가 상승하고 알트 불장이 오면 이것저것 다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알트 프로젝트에는 발행사와 초기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의 이제 지수로 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올라야 알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알트코인도 같이 내린다.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지금 뭐 특정 알트 뭐 이상한 거 헤데라 비전 좋던데 이러면서 시장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막 트럼프가 비트코인 외치고 막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장에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은 비싸니까 수익률이 좀 더 좋을 것 같은 알트들의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 펌핑 줘가지고 수익 실현 못하면 얘들은 하락장에는 절대 이제 신규 투자금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이 알트코인 마켓 메이커들은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순환 펌핑이 오는 이유는 또 뭐냐? 막 내 거만 안 간다 하잖아요. 순환 펌핑이 오는 이유는 뭐냐? 자,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각 섹터가 존재를 해요. 섹터가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브루노 마스하고 로제하고 어디 서울에서 콘서트를 해요. 근데 그 옆에서 방탄소년단이 같은 날 콘서트를 할까요? 안 해요.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같은 날 개막합니까? 안 해요. 왜냐면 한정된 자금과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섹터가 동시에 이걸 마켓 메이킹을 해버리면 관심이 분산되고 광고와 보도를 집중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AI 섹터가 핫하네. 여기에 사람들 자금 막 몰린다. 그러면 다른 섹터들은 조금 한 발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AI 섹터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에 불안감이 좀 생길 때 너무 올랐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감이 좀 생기고 이제 발행사들이나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물량 좀 정리하고 가격 조정받고 이럴 때 다른 섹터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시에 막 여러 개의 섹터가 같이 마켓 메이킹을 해버리면 노출을 하기가 힘들고요. 수익성도 저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업비트에 진짜 잠잠한데 어떤 섹터가 막 거래량도 막 올라오고 막 가격도 막 상승하고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김치코인이 그런 거예요. 김치코인 시총이 낮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시총 높은 코인들이 크게 뭐 펌핑한 거 없었으니까 이 김치 코인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목을 받는 거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안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막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올라가니까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기관들의 관심이 별로 없나 보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트코인 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섹터가 존재를 해요. 플랫폼 코인도 있고요. 뭐 디파이 섹터도 있고 밈도 있고 메타버스, NFT, 뭐 오라클 서비스, 데이터 및 AI, 뭐 RWA 여러 가지의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섹터의 펌핑이 아직 안 왔다면 이 프로젝트마다 이 마켓 메이킹을 할 때는 독자적인 전략을 사용을 하거든요. 어떤 코인은 지금 상승장 오기 전에 지금 다른 것들 잠잠할 때 우리가 좀 관심 좀 받아보자. 이러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AI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기술주들 막 올라가고 엔비디아 막 상승하고 이럴 때 같이 막 마켓 메이킹을 해주면 나스닥 뭐 기술주들도 상승하는데 와 여기 맞춰가지고 AI 코인도 같이 상승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만약에 뭐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막 추가되고 막 이런다 그럼 오라클이랑 디파이 뭐 이런 게 또
막 마켓 메이킹을 하면서 또 그 섹터가 핫해질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섹터별로 항상 펌핑은 따로따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 되면 콘서트가 몰리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불장이 오면 다른 코인들도 마켓 메이킹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섹터별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켓 메이킹을 하는 전략은 따로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막 하락하고 다른 알트들 막 하락하는데 그때 우리는 막 마켓 메이킹을 해가지고 가격 끌어올려보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보자, 이런 전략을 세우는 암호화폐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설거지 코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안 간다. 그래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왜냐? 펌핑은 순환으로 오기 때문에. 자, 가는 놈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안 간 놈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줄게요. 가는 놈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 발행사와 초기 투자자가 아닌 그냥 일반 마켓 메이킹을 하는 뭐 세력들도 있어요. 뭐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 근데 막 코인 하나에 주포 하나, 마켓 메이커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코인 시총 높은 데는요, 진짜 10개의 세력, 20개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마켓 메이킹을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 놈이 간다, 뭐 어떤 코인이 막 올라갔어요. 상승했어요. 그래서 개미 막 태웠어요. 근데 이게 뭐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마켓 메이커들, 뭐 세력들 한두 팀 빠졌는데, 이게 막 계속 올라가요. 다른 세력들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개미들은 계속 달라붙고, 그러면 한 번 주목받았던 애들이 계속 주목받기도 더 쉽거든요. 그러면 이 마켓 메이커들이 목표했던 금액이 있는데 이때쯤에 팔려고 했는데 우리는 10조 투자해가지고 이걸 10,000원 만들려고 했는데 와 이거 보니까 지금 3조 투자했는데 벌써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까지 왔어. 그리고 우리는 좀 수량을 계획한 대로 뺐는데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가격 하락도 안 해. 우리 마켓 메이킹 할 자금이 한 7조 정도 남았어. 그럼 여기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 더 달라붙고 이렇게 해서 가는 놈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안 간 놈이 간다는 건 뭐냐면, 자, 본인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돈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총 높은 코인 건들기는 좀 그렇고, 막 쭉 살펴보니까 거래량도 없고, 여기 뭐 붙은 마켓 메이커도 없고, 요거 돈 조금만 투자하면 거래량 발생시키고 가격 좀 올려놓으면 이거 개미들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어떤 거 작업할까 막 찾아봐요. 그럼 만만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상승 안 했고 이거 좀 올려주면 사람들 지금까지 상승 못했기 때문에 이거 올라타가지고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코인들의 또 마켓 메이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마켓 메이커들은 하나의 세력이 하나의 알트 코인 하나의 종목만 펌핑을 놓는 게 아니고요. 뭐 하나의 세력이 뭐 3개, 4개의 코인들을 마켓 메이킹을 할 수도 있어요. 유동성 공급을 하고 막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올라갔던 것도 불장이 오면 이제 조막손들이 있잖아요. 세력 중에도 좀 규모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펌핑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은요, 세력들 마켓 메이킹을 하는 애들은 세계에서 그런 거 잘하는 놈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거 하면서 수익 발생시키면서 살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시점에서 사람들이 포모가 와가지고 막 그 코인 같이 매수하고 올라타는지, 어떤 타이밍에 공포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패닉셀이 나오는지, 얘들은요, 그거에서 밥 먹고 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그런 세력들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투자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얘들은 이 마켓 메이킹을 하고 시장 조작을 하는 애들은 수십 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공포에 떨고 이거 진짜 포기해야 되겠다고 포기하는 순간 본인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타이밍에 포기를 해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면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래서 개인이 세력을 이기려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투자를 해놨다. 그럼 그거 뭐 올라갈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그게 진짜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못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코인 투자해놨는데 이거를 1년 동안 내가 버티고 있었는데 상승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갈아탔어. 근데 내가 1년 동안 버텼던 게 올라가고 내가 다시 갈아탄 게 내려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트코인 투자해 놓으셨으면 대부분의 알트들은 순환 펌핑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 거 안 올라간다고 흔들리고 뭐 팔고 잘 올라가는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해버리면 손실 볼 확률이 많으니까 그거 명심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